반갑습니다. 네, 2,000원 장자 김영원입니다. 네. 1시간에 2,000원씩 들어와요. 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세요? 처음 오신 분. 오늘 트레이닝 형식으로 진행할 거라서 네, 사업자분들한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나는 현장에 나가서 쇼도 플랜을 활용하고 있다. 의외로 많이 없네요. 나는 밖에 나가서 현실 점검을 누군가한테 할 수 있다. 네.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요, 현실 점검이랑 쇼도 플랜이랑 똑같은 얘기예요. 현실 점검을 할 수 있으면 쇼도 플랜도 반드시 할 수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팀에서 이 쇼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저는 모든 내용의 애프터도 이 쇼플러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파트너가 밖에 나가서 쇼플을 풀고 누군가가 초대가 되면 저는 그 빠진 부분들만 애프터를 통해서 다음 약속 이렇게 잡아주고 있거든요. 오늘은 트레이닝 형식으로 진행할 거니까 약간 좀 적나라하게 좀 얘기를 할 거예요. 네. 이것만 배우면요, 밖에 나가서 무조건 초대할 수 있어요. 확률상 10명한테 쇼도 플랜을 얘기하잖아요. 2명에서 3명이 반드시 초대가 돼요. 반드시 초대가 되는데 사업까지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생각이 열려서 오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나눠볼게요. 네. 쇼도 플랜. 쇼도 플랜의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쇼도 플랜은요, 관계 유지 통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막 만나잖아요. 쇼도 플랜을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현실 점검과 니즈 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목이 쇼도 플랜이잖아요. 나의 플랜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한테 나의 플랜을 제안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가 제품 얘기를 하고 뉴스킨 얘기를 하고 이랬을 때 거절의 충격의 강도가요, 훨씬 약해요. 이거는 정말 심플하게 나의 플랜이 이거야. 너는 너의 생각은 어떠니? 그 사람이 맞으면 선택을 하면 초대가 되는 거고, 선택을 하지 않으면 볼게요. 네. 혹시 청크업이란 뉴스킨을 하게 되면요, 청크업이라는 단어를 좀 많이 써요. 이게 사전으로 보니까 장작을 넣다라는 뜻이에요. 질문을 통해서 그 사람의 생각을 확장시켜야 돼요. 여기에서 첫 번째 오류가 뭐냐면, 쇼프를 다 배웠어, 마스터했어, 누군가한테 밖에 나가서 얘기했는데 지 혼자만 떠들고 와. 그리고 나서 이제 애프터 때 질문을 해요. 그 사람 원하는 거 뭐야? 니즈가 뭐야? 아무것도 몰라. 지 혼자만 떠든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의 생각을 확장시키는데, 제가 뉴스킨을 하면서 이거를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 계세요. 전지현 사장님. 네. 임신 전에 제가 집에 자주 놀러를 갔어요. 근데 이렇게 나의 생각을 확장시키는 사람은 처음이었어. 딱 갔는데 집에 딱 놀러 가자마자 침대를 구경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수면 베개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줘요. 이 비계를 안 빌면 난 평생 불편하게 잠을 자는 거야. 그래서 당장 구입을 했어요. 네, 처음이야. 1+1으로. 그리고 또 놀러를 갔더니 이제 남의 집 가면 발을 씻잖아요. 발을 씻으러 갔더니 갑자기 또 샤워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요. 샤워기 노즐에서 얼마나 안 좋은 오염물질이 나오는 거 많이 아냐, 이게 물줄기도 틀리다. 당장 바꿨어. 그리고 나서 나오려고 했는데 칫솔통이 있는 거예요. 칫솔통. 칫솔에 얼마나 세균이 많이 있는지 아냐. 그러면서 칫솔 건조기도 샀어요. 그리고 밖에 딱 나오는데 발매트. 발을 딱 밟으면 물이 싹 스며들어. 그거가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살면서 누구한테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많은 물건을 산 건 처음이에요. 근데 진짜 위드팀은 복 받으신 거예요. 전지현 사장한테는 어떤 질문을 통해서 나의 생각이 확장되는 말의 힘이 있어. 이거 안 비면 큰일 나. 이러면서 그렇게, 뭔지 알죠? 예. 뉴스킨 사업, 비슷하죠? 예.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하면서 초반에 성과가 굉장히 많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노하우가 뭐예요? 물어보면 본인조차 몰라. 근데 그 사람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 말의 힘이 있어. 쇼도 플랜은요, 키포인트가 이거예요. 질문.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고수섭 치듯이. 고수섭 다 치실 수 있죠? 상대방의 패를 보면 제가 이길 확률이 99%예요. 근데 누군가를 딱 만나서 쇼도 플랜 할 줄 알거든. 본인 패만 7장 다 보여주고 와. 상대방 패는 아무것도 못 보는데. 쇼도 플랜은
고수 치듯이 이 2번만 알면 슈도 플랜은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플랜을 제안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은 둘로 나눌 수 있겠죠. 선택을 하지 않은 상황과 선택을 하는 상황. 슈도 플랜 했는데 그 사람이 선택을 하지 않아. 그러면 빠르게 제품 전달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는 나의 플랜은 이거니 너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단 한 사람만 소개시켜줘. 근데 이 사람이 그 일 무슨 일이야? 선택을 했어. 선택을 하면 가장 빠르게 48시간 이내에 초대가 이루어져야 돼요. 48시간 이후가 지나면요, 이 사람의 생각이 다시 0으로 돼. 여자들 아마 아실 거예요. 동대문 같은 데 옷 사러 가시면 분명히 이 옷 사고 싶어. 이거 오늘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돈이 부족해. 3일 지나면 100% 안 사요. 그래서 48시간인 거예요. 슈도 플랜을 딱 풀었을 때 가장 빠른 시간에 초대가 돼야 돼. 근데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 월요일날 슈도 플랜을 풀었는데 이 사람이 선택했어요. 근데 토요일날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48시간이 넘어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내가 할 수 있는 행위는 책이나 간단한 네트워크 마케팅의 동영상을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수요일날이나 목요일날 만나서 다시 제 약속을 픽스를 시켜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그리고 열정적으로 얘기해야 돼. 굉장히 차분하게. 우리 사업은 되게 백조처럼 해야 돼요. 밑에 다리는 요러고, 전영선님 너무 무섭게 쳐다보고. 백조처럼 해야 돼요. 발은 막 요러고 있는데, 정말 편안하고 차분하게. 면접 보듯이. 나는 너한테 도와줄 수 있는 플랜을 제시하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격양되게 설명을 하잖아요? 반드시 상대방이 기분 나빠져요. 막 미친듯이 나만 얼굴 빨개져가지고 눈 빨개져가지고 이렇게 미친듯이 설명하면 자칫하다가는 너무 과할 수 있어요, 열정이. 그러다 보면 쇼프로는 아무리 잘 풀어도요, 상대방이 기분 나쁘면 그건 끝이에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래서 이 부분 특히 강약 조절을 가장 잘 하셔야 돼요. 말 너무 빠르지 않아요? 괜찮아요? 네. 네. 다른 데 이거 적던데. 네. 그러면 슈도 플랜을 어떤 시점에서 해야 되냐? 이거 사업 플로우 차트예요. 슈도 플랜을 어떤 시점에서 해야 되냐? 이게 가장 관건이야. 아무 때나 꺼내는 거 아니거든. 우리가 사업을 결정하면 첫 번째 명단 작성을 해요. 그 다음에 명단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죠? 사업 플로우 차트 다 알지 않으세요? 명단 작성한 다음에 뭐 하세요? 네, 컨택. 좋아요. 그리고 컨택 한 다음에 네, 약속이에요. 이 약속 전 단계에는 사업자가 명단 작성을 해서 본인 뜻대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나의 명단을 가지고 스폰서와 사전 미팅을 해야 돼요. 좀 더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장 확률이 높은 플랜을 제시해줘요. 그러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하고 방문 만남을 하는 거예요. 만남. 쇼플은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될까요? 이때 이루어져야 돼요. 이때. 쇼플을 내가 딱 풀었어. 그러면 그 사람은 선택권이 뭐다? 선택을 하거나 선택을 하지 않거나. 그럼 선택을 하지 않은 상황을 한번 볼게요. 선택을 하지 않아. 그럼 빠르게 이 사람한테 데모를 보여줘야 돼요. 데모를 보여줬을 때 타사의 우수성, 그 다음에 데모하는 거, 우리 제품이 없는, 세수 한번 하고 올까요? 네. 우리 제품의 우수성과 데모할 수 있는 방법과 그 다음에 클로징. 이거 다 어디서 배우죠? MBA. 우리 시스템에서 다 배우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품, 클로징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당연히 안내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관계 유지예요. 이 관계 유지는 책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1, 4, 7, 11. 무조건 한 달에 4번을 만나야 돼. 일단은 이 상황 간 거는 쇼프를 어찌됐건 선택을 하지 않은 거야. 이때 관계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소개를 다시 받는 거지. 그럼 이 소개 명단이 나한테 다시 명단으로 가서 명단으로부터 다시 이렇게 또 출발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 유지 4회 때는 뭐를 하냐? 갈 때마다 새로운 걸 줘야 돼. 절대 똑같은 걸 주면 안 돼요. 오늘 뭐 갈바닉을 해줬어. 그럼 뭐 다른데 뭐 림프를 풀어주고 뭐 울트라 에센스도 발라주고 리프트팩도 해주고 이렇게 다른 사회 관계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한테 타이밍이 와. 그럼 초대가 되겠지. 그러면 쇼프를 풀었는데 나 강의 한번 들어볼게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초대가 됐을 때 이 사람에 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폰서한테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스폰서는 이 사람이 들어야 할 세미나도 초이스할 수 있고요. 애프터는 그래야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 이 작업이 안 돼서 빠그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나서 자, 이 사람이 시스템에 와서 강의를 듣겠죠. 강의를 듣고 나서 이때 상위 스폰서가 애프터 미팅을 하는 거예요. 이 애프터 미팅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스폰서가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파트너는 초대한 입장인 거고 사무실에서 미팅을 했을 때 상위 스폰서가 해야 될 역할이 있어. 애프터 하는 사람들의 역할. 무조건 다음 약속을 픽스 시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시스템 플러그인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안내해주고 자, 시스템에 참여하고 그렇게 되면 한 명의 대리점이 하나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명단으로부터 출발해서 다시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방문 만남일 때 쇼프를 내가 푸느냐 안 푸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예. 우리 사업은 단무지처럼 하면 돼요. 단무지. 예. 단무지가 뭘까요? 약자인데. 예. 단순, 무식하고 지속적으로 지랄맞게 우리 사업은 가만히처럼 하면 돼요. 뭘까요? 예, 맞아요. 예. 가서 만나서 이야기. 내가 쇼프를 다 마스터했어. 스폰서한테 스폰서링 받아봤더니 오케이. 너 현장에 나가도 되겠어. 이렇게 얘기했을 때 10명한테 얘기하면 반드시 2명에서 3명이 초대가 된다니까요. 이렇게만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네. 자, 지금부터 기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한테 살면서 인생에 3번의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도 살면서 지금까지 3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축구 얘기 빠질 수 없죠, 저한테. 네.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를 이렇게 지원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담임 선생님이 저희 집에 찾아온 거야. 아버님, 영훈이는 체육중학교를 무조건 보내야 됩니다. 운동에 특출난 재능이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딱 잘랐어요. 우리가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온 이유는 우리 자녀를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서울에 이사 왔다. 안 된다. 무조건 그냥 일반 중학교를 보내겠다. 여기에서 말하는 기회는요. 내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걸 기회라고 표현할게요. 예? 이게 저한테 첫 번째 기회였어요. 이때 만약에 체육중학교를 갔다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아마. 네. 뭐라고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찾아온 기회가 저 26살 때였어요. 이때는 진짜로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줄 알았어. 26살이 제일은행에 딱 입사를 했는데 어떤 상황에 의해서 제가 남들보다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한 달에 3천만 원씩 약 한 1년 3개월 동안 벌었어요.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그렇게 큰 돈을 버니까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면서 완전 다른 삶을 살 줄 알았어요. 근데 2008년도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딱 터지고 나서 제가 퇴사하는 기로에 서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미경 사장이랑 결혼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미경 사장이 딱 상의한 끝에 안정된 직장으로 가라 해서 제가 대한항공에 입사하게 됩니다. 근데 이 대한항공은 제가 기회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냥 제가 60살 때까지 안정적으로 먹고 살 만한 직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다 우연히 와이프를 통해서 뉴스키를 만나게 됩니다. 저의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고 정말 하나하나씩 지금 조금씩 이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제가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할 얘기는 돈과 미래에 대한 얘기예요. 누군가는 정보나 기회가 될 것이고요. 누군가는 돈과 미래 얘기가 걱정과 짜증이 될 거예요. 근데 오늘 만난 사장님은요, 정보나 기회가 되실 것 같아요. 이것도 스킬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러면 이 사람이 정보나 기회를 잘 들어요. 실제로 저 애프터 이렇게 해요. 네, 모두 다. 그렇게 되면 조금씩 쇼프를 어차피 다 할 줄 알아. 그냥 1%의 차이인 거예요. 1%의 차이. 그냥 그 부분만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습득하시면 될 것 같아요. 10개국에서
5,19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대요. 행복과 돈에 관한 이중성 리서치를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10개국 나라 중에 행복과 돈은 관계가 있다라고 대답한 나라가 한국이 1등이에요. 네. 근데 부자는 나쁜 짓에서 된 것이라고 꼴찌로 한국이 1등이에요. 근데 저는 이거 두 가지 다였어요. 어렸을 때 돈도 많이 벌고 싶었지만 부자는 때리고 싶었어. 부자라고 친구도 안 했어. 왜냐면 나가 가난하니까. 그런데 좀 싫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 때문에 돈과 미래 얘기를 할 때 약간 불편해하고 선입견도 있고 내가 속물처럼 보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장님은 정보나 기회로 보실 것 같아요. 그러고 살짝 마음이 열려. 그러면서 내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부자들이 일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대요. 부자들을 1000명을 20년간 연구했대.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 한국 조선일보 10개국에서 5,190명, 부자들 1000명을 20년간, 이 부분이 제3자를 이용해서 이거를 일반화시키는 거예요. 일반화. 이거 내 생각이 아니야. 이거 객관적인 팩트야. 좀 이해되셨어요? 제3자 얘기를 하는 부분. 예? 그리고 나서 부자들이 일을 선택하는 방법. 사위가 어떤 시행착오를 통해서 직업군을 선택한대요. 그리고 사위가 어떤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직업을 선택한대요. 부자들은. 2위는 어떤 가능성을 보고 어떤 직업을 선택한대요. 그럼 1위는 뭘까요? 1위 한번 맞춰보세요. 기회, 정보. 기회, 정보, 땡. 땡. 친구. 땡.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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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직관에 의해서 본인의 잡을 선택한대요. 여기서 직관이란 순간적인 본인의 판단과 느낌을 믿는 게 직관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어떤 철두철미한 사전조사와 수많은 연구 끝에 이 일을 선택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오늘이 직관이 될지 정보나 기회가 될지 걱정과 짜증이 될지 지금부터 얘기 한번 나눠볼게요. 이것도 다 그냥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아마 사업자분들이라면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예. 자, 이제부터 질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첫 질문에 뭐라고 했죠? 고수도 치듯이. 절대 까먹으면 안 돼. 고수도 치듯이. 오전후 또는 당신이 원하는 삶이 있다면 이 중에서 3가지만 골라봐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첫 번째, 이런 질문을 살면서 처음 받아봤기 때문에 대답을 못해. 1, 2초 정도 망설이는 시간이 현장에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굉장히 불편한 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1번부터 9번까지 어떤 문항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 사람이 나한테 아직 경제에 대한 마음이 허물어지지 않아서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때 내 패를 먼저 한 장 보여주는 거예요. 사장님 저는요, 재정적 자유랑 자기만의 사업이랑 안정적인 은퇴예요. 사장님은 뭐예요? 3가지만 골라봐 주시겠어요? 개인적인 성장, 다른 사람 돕기, 재정적인 자유. 그러면 이 3 중에 가장 빨리 이루고 싶은 건 뭐예요? 이 3가지 중에 가장 빨리 이루고 싶은 건 뭐예요? 재정적인 자유. 네 집합 끝났어요. 네 집합은 그냥 한 문항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 사람이랑 얘기를 했을 때 재정적인 자유를 뉴스키를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제안하면 되는 거예요. 선택은 이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사장님 나머지 6장 패를 안 봐도요, 한 장만 봐도 저는 사장님 원하는 거 다 파악했어요. 끝났어요. 이 게임은 제가 이긴 거예요. 끝났어. 난 재정적 자유만 해결해주면 돼. 그죠? 이해되셨어요 혹시? 예. 자, 그러면 현재 사장님 연령 몇 번째 줄에 있어요? 몇 번째 줄에 있어요? 2번째 줄이요? 실례지만 연세 여쭤봐도 돼요? 3학년 9번? 저보다 어리네? 저 40이에요. 네. 그러면 사장님 경제활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경제활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사장님 은퇴 언제예요? 언제까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안 돼. 상대방이 기분 나빠져. 약간은 고급스러운 표현을 써야 돼.
얼마나 고급스러워. 경제활동을 언제까지 할 수 있어요? 네. 경제활동을? 네.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목소리 좀 크게 다시. 네. 자, 여기서 망설였죠. 사장님, 저는요, 전직이 김포광이에요. 제가 올해 40인데, 왜요? 뭐, 왜 웃는 거야? 나 김포공항이야, 왜요? 네, 네. 내가 지금, 공항에 다녔다면, 김포공항에서 근무했을 텐데, 저는 60살 때까지 근무했을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대답 안 했죠? 그럼 내 표 한 장 보여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얘기를 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일하실 수 있어요? 경제활동은? 85세? 혹시 현재 하시는 일이 자영업이세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은 55세나 60세 때를 얘기를 해요. 근데 이렇게 간혹 가다가 한 50명에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50명에 한 명. 네.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야. 사장님이 나중에 직원을 뽑는다면 어떤 사람 뽑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 젊고 유능하고 빠릿빠릿하고 이런 사람 뽑겠죠.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하면 안 돼. 그냥 이 사람이 여기서 느끼게 해줘야 돼요. 진짜로 85세까지 얘기한다는 사람이 있어. 그럼 큰일 났네. 사장님 어떻게 하시려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기분 나쁘면 끝이야. 그냥 여기서 질문하고 툭 던져. 그럼 본인이 생각하겠지. 맞다. 85세까지면 나도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데 내가 과연 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밑에 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랑 저랑 똑같아요. 저희는 대부분 20대 후반에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은퇴 시기가 굉장히 빨라요. 50세 또는 55세에 정년을 해야 되는데 사장님이랑 저랑 이 이후의 삶은 똑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요. 너만 고민하는 거 아니야. 나도 같이 고민해야 되는 부분인 거야 라고 같이 동일시켜화해야지 이 사람이 기분이 안 나빠요. 그러면 사장님 저는요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저희 부모님은요 20대 초반에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60세 때 정년을 해서 10년에서 15년 정도 이 노후자금으로 건강하게 살다 돌아가시면 최고의 건강한 삶이었어요. 근데 저는 부모님한테 어떻게 교육을 받았냐면 공부 열심히 해라, 대기업 들어가라, 공무원 되라, 저축 열심히 해라, 한 직장 오래 다녀라, 한우물만 팔아, 아껴 써라. 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여기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자, 이게 왼쪽은 연도수고요. 오른쪽이 금리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의 금리 때예요. 볼게요. 1965년도부터 81년도까지 평균 금리가 자 65년도 볼게요. 내가 100만 원 은행에다 넣어놨어. 26만 원이 이자예요. 26만 원이. 근데 현재는요. 2016년도가 1.5%래요. 현재는 금리가 1%예요. 100만 원 넣으면 만 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만 원이. 뭔가 아무리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듣지만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 현실적금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부터 강하게 나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약하게 나가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럼 실질적으로 한번 볼게요. 평균 금리를 20%대로 잡아볼게요. 80년도까지. 100만 원 은행에 넣어놨다. 연이자가 20만 원이에요. 그럼 월 16,000원이 들어와요. 근데 현재는 100만 원 넣으면 만 원이 들어오고 월 이자는 몇천 원밖에 안 되니까 쓰지도 않았어. 1000만 원을 넣으면요. 연이자가 20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6만 원이 들어와. 그러면 여기 사장님도 계시지만 80년대에 직장인의 월급이 얼마인지 아세요? 직장인의 월급. 80년대에 근무하셨던 분들도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80년도 때 공장에서 일하셨던 분들 월급이 5만 원에서 9만 원 사이였어요. 그리고 일반 중소기업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대기업은 30에서 40만 원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저희 부모님 연배 때의 삶을 살았다면 저도 똑같이 제 자녀한테 이렇게 훈육했을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해라, 대기업 들어가라, 저축 열심히 해라, 아껴 써라. 저도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시대를 살았다면. 그러면 반대로 지금 똑같이 이 금리다.
그러면 우리 그렇게 궁핍하게 안 살아도 돼요. 예. 결국엔 이거거든. 1,000만 원을 현재 은행에다 넣어놓잖아요. 연이자가 10만 원이에요. 한 달에 한 9천억 불 들어오는 거겠죠? 1,000만 원은? 자, 1억을 과거에 넣어놨다. 그러면 연이자가 2천만 원이에요. 166만 원이 들어와. 이 정도면요, 그냥 거의 뭐 중산층 이상이에요.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근데 지금 1억 넣어놓으면 얼마죠? 83,000원이에요. 뭔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건 사장님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평민이 모을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이 1,000단위 구간이랑요, 이 억 단위 구간이에요. 저축으로 모을 수 있는 구간이. 그럼 과거에는 이렇게만 모았다면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저축으로는 대안이 안 된다는 거지. 뭔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0억을 모아버렸어. 예전에. 네, 모아버렸어. 근데 네, 고향이 전라도입니다. 네. 과거 이자가 2억이었어요. 그러면 매달 1,660만 원이 들어와. 그럼 이 정도면요, 일 안 해도 돼. 예전 시대면. 그냥 기사 딸린 차 끌고 다니면서 강아지 새끼를 안고 다니면서 이렇게 쇼핑을 하고 이래도 되는 돈이에요. 그때 당시에. 근데 지금 10억을 모으면 어떻게 돼요? 한 달에 83만 원 들어와. 83만 원. 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현실 점검 해줄 때는요, 확실하게 강하게 밀어붙여야 돼요. 여기까지. 자, 여기는 신한은행에서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카피하시면 좋아요. 따라하시면 좋아요. 신한은행에서 155만 명한테 분석을 했어. 분석을 했더니 우리나라 서울 직장인 평균 월급이 223만 원이래요. 뭐 삐까뻔쩍한 옷 입고 좋은 차 끌고 댕겨도 어차피 서울 평균이 223만 원이라니까. 어차피 평균이. 근데 자영업은 한 달에 172만 원이 평균이에요. 직장생활 그만두고 자영업을 선택했는데 직장보다 월급이 더 적어. 그죠? 근데 저축을 얼마나 하라고? 223만 원 받는데 저축을 얼마나 하라고? 자, 사람인에서 직장인 587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는 지금 노후 준비를 하고 있냐? 라고 얘기했더니 2명 중에 1명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 않대. 당연하지. 223만 원 받았는데 도대체 얼마를 저축하라고. 지금 저희 두 부부 살거든요. 마트에서 장 보면 그냥 3, 40만 원, 그러니까 별거 안 샀는데 그냥 3, 40만 원이라니까. 근데 저축을 얼마나 하라고. 근데 노후 준비를 왜 하지 않고 있냐라고 물어봤더니 1위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당연하지. 저축할 돈이 없는데. 근데 사장님이 노후에 어떤 준비를 하고 계세요? 나중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망설여요. 근데 여자분들은 이상하게 커피숍 얘기를 많이 해. 뭐 커피숍에 뭐 왼수가 된다 봐. 뭐 하면 나중에 커피숍 차린대. 대신에 어떤 점포를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랬을 때 사장님 지역이 어디세요? 지역이 어디세요? 아, 여기요? 나중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어떤 거? 노후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아, 모르겠어요. 사장님은? 집 살 거예요? 아, 20년 후에? 20년 후에? 사장님 지금 나이 여쭤봐도 돼요? 아, 31? 20년 후면 나이가 어떻게 되죠? 네, 51. 그러면 어느 정도 돈 모으면 돼요? 집 살려면? 얼마짜리 집 사고 싶으세요? 얼마짜리 집? 예. 50억 정도? 네. 아, 알겠습니다. 50억 정도면 충분히 사죠. 네. 그래서 혹시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되게 외람된 질문이지만 개인 프라이버시이기 때문에 저축을 나중에 집을 사신다며요. 저축을 50만 원 미만으로 저축하고 계세요? 100만 원 미만으로 저축하고 계세요? 아니면 100만 원 이상으로 저축하고 계세요? 50만 원 미만으로? 자, 그러면 저의 꿈은요, 나중에 20년 후에 풋살구장 차리는 게 꿈이에요. 풋살구장. 그래서 약간 돈이 없는데 재능 있는 애들 있죠? 약간 좀 유소년, 청소년 애들 교육하고 같이 공차고 옆에 또 축구 카페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사장님이랑 저랑 똑같이 100만 원 정도를 저축을 한 거예요. 100만 원 정도를. 자, 100만 원을 1년 저축하면 얼마죠? 1200. 네, 10년 저축하면?
네. 100년 저축하면? 네, 10억. 한 700살 때 집 살 수 있어요. 700살 때. 저는 140대 축구장 살 수 있어요. 140대. 아니, 근데 억울하잖아. 31살인데 20년 후에 10억 만들 수도 있잖아. 그죠? 10억 만들 수도 있잖아. 뭐 로또가 된다든지 아니면 뭐 전기도 안 쓰고 물도 아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10억 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자, 1980년도에, 나는 1980년도에, 다 살아 계셨구나. 짜장면 한 그릇에 350원이래요. 저 초등학교 때 쭈쭈가 50원에 먹었거든. 2개 사면 하나 더 주고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비슷한 연배. 근데 2011년도에는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이래요. 그럼 정확히 지금으로부터 20년 후에 짜장면 한 그릇은 얼마일까요? 5만원? 거기 뭐야? 홈프팀 조용히 하세요. 네. 또 그냥 맞춰보세요. 이거 어차피 못 맞춰요. 3만원. 네, 땡. 10만원. 좀 더 써요. 7만원보다 좀 더. 8만원. 네. 짜장면 한 그릇에, 네, 8만원이에요. 네. 1980년도에는 자동차 한 대가 230만원 정도가 됐대요. 근데 2011년도에는 3,400만원 정도 주면 자동차를 한 대 샀대요. 참고로 경차 레이가 신차가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과연 20년 후에 자동차 한 대 값은 얼마일까요? 맞춰보세요. 5억. 와, 5억 누구예요? 역시 머리가 똑똑해. 네, 5억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100만원을 저축하건 1000만원을 저축하건 아껴가지고 20년 뒤에 딱 10억이라는 걸 딱 모았어. 그럼 이 돈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요, 자동차 한 대 사고요, 튜닝하고 월세방 하나 얻으면 끝이에요. 네. 이 10억이란 가치가 이거예요. 경제용어로 치이법칙. 7년에 한 번씩 화폐 가치가 2분의 1로 줄어요. 물가 상승률 대비 2분의 1로 줄거든요. 그러면 지금 준비하셔야 돼. 700살에 집 사신다니까. 700살. 이 자료는 삼성증권에서 나왔습니다. 이 얘기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네. 이거 소리 좀만 켜주세요, 선생님. 인공지능 AI가 촉발한 4차 산업혁명을 살펴보는 세 번째 순서. 오늘은 AI가 진화를 거듭하면서 사람들의 직업에 미치게 될 일자리 변화 전망을 이호건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병원에 실려온 남성을 IBM의 인공지능 왓슨이 진찰합니다. 축적된 수많은 의료 정보를 토대로 2시간 만에 병명을 찾아내고 처방합니다. 미국의 한 병원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미국 앤더슨 암센터는 왓슨의 암 진단 정확도가 96%로 일반 암 전문의보다 월등히 높다고 밝혔습니다. 또 금융부문에서도 같은 조건에서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간 펀드 매니저들이 평균 3% 손실을 낸 데 비해 AI는 5%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 영국 최대은행 RBS는 AI를 상담에 활용하면서 기존 인력 550명을 해고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AI는 새로운 요리를 만드는 일, 음식을 주문하고 서빙하는 일, 택배에서도 이미 인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Hello, my name is Watson. Let's build a smarter planet. 정형화되고 암기를 많이 하고 그다음 기존의 예를 가지고 하는 그런 직업들은 아마 굉장히 많이 대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래학자들은 2020년까지 AI 때문에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질 걸로 예측합니다. 특히 은행원이나 보험 설계사, 운전기사, 공장 관리자 등의 직종은 빠르게 사라질 전망입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해서 10억이라는 돈을 모아야 되는데 지금 노부사한테 일자리가 뺏기게 생겼어요. 지금 이런 실정인 거야. 사망률 우리나라 질병 1위가 뭔지 아세요? 암, 위암, 간암, 폐암, 대장암. 근데 사장님이 만약에 병원을 가서 진단을 받는다면 로봇한테 진찰 받고 싶으세요? 사람한테 진찰 받고 싶으세요? 로봇은 정확도가 98%니까. 이래서 생명이 연장되는 거 그냥 기정사실인 거예요. 사장님이 주식을 투자해. 로봇한테 투자하면 수익률 5%를 줘. 사람한테 투자할 거예요? 아니면 로봇한테 투자할 거예요? 네. 내 일자리가
정형화되고 그냥 단순 반복적인 업무라면 없어지는 건 기정사실이라니까. 내가 힘이 닿아도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반드시 생겨요. 그래서 우린 대안이 필요한 거고. 이거는 이른바 실패 경험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한때 소득세 1위였지만 9차례 파산 선고를 받은 송신재 씨, 또 16년 동안 식당을 운영한 홍석천 씨입니다. 어환이 기자입니다. 큰 오븐은 들어가지 않아 헐값에 팔고 중고 오븐을 줄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5평 남짓한 컵케이크 공방입니다. 1990년대 초반 소득세만 110억 원, 국내 1위를 기록했던 피자 사업가 성신재 씨입니다. 2000년대 초반 커밍아웃하면서 섭외가 끊겼던 방송인 홍석천 씨, 식당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매달 이익은커녕 버티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나이트클럽 DJ를 뛰면서 직원들 월급, 그리고 가게 월세, 그리고 이제 재료비 이런 걸 밀리지 않으려고. 두 사람 모두 자영업을 하다 큰 실패를 겪었습니다. 처음 식당을 시작한 홍 씨는 1억 넘는 빚을 남기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제 막다른 길에 왔다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은 마포대교다. 성 씨도 IMF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9차례 파산을 경험했습니다. 앞으로 가능성이 있나 하다가 자 이제 내 인생을 끝내야 되니까 나는 지금까지 갔어요. 바닥까지 갔던 두 사람, 지금도 버티고 있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기대를 숨기는 것밖에 없다. 난 절대 보지 못한다. 올해 들어서는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 위기감이라는 게 완전 달라요. 두 실패 경험자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합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많이 안 듣고 정책을 만드시는 것 같아서 실패를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도 말합니다. 왜 안 되죠? 라고 생각을 하니까 시작을 하고 싶으면 다 잊어버려요. 자영업자 10명 중 8명이 5년도 안 돼 폐업하는 요즘, 두 사람은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JTBC 어환입니다. 네,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송신재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1980년도에 피자헛을 가장 빨리 한국에 들여온 사람이에요. 근데 일반인이 가장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한 획을 그었던 사람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 홍석천은요. 혹시 남자셋 여자셋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커밍아웃 하고 나서 이태원에 프랜차이즈적으로 시작했는데 총 18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다 망하고 2개밖에 없어. 왜 이 영상을 보여줬냐면 프랜차이즈로 펼쳐나가는 점포가 안정권으로 접어드는 숫자가 25개 돼요. 25개가 넘어가고 경제적인 상황과 맞아떨어지면 절대 망하지 않는데, 쉽게 얘기하면 백종원은요 이제 더 이상 도덕적인 실수나 인간적인 잘못을 하지 않는 한 절대 망할 일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왜냐? 프랜차이즈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래서 이 영상 보여드린 거거든요. 그리고 또 10개 중에 8개가 5년 안에 폐업을 한대. 근데 그 나머지 두 곳의 월급은 얼마냐고. 172만 원이에요. 172만 원. 영상 하나 더 볼게요. 풍요롭게 설계하라며 보험사들은 연금 가입을 권합니다. 그런데 이 연금 상품에 가입했다 손해를 봤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개인연금은 국민연금과 함께 노후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무턱대고 가입했다간 노후를 완전히 망칠 수도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58살 우정자 씨도 19년 전 가입 당시 안내받았던 것보다 실제 수령액이 크게 줄었습니다. 연 800만 원 예상액이 올해는 600여만 원, 그나마 내년부터는 400여만 원에 불과합니다. 80살까지 2억 4천만 원 나온다던 연금 총액은 실제로는 1억 원 넘게 줄어듭니다. 이게 65만 원 나온다고 하면은 그 얼마나 되겠어요? 한 달에 15만 원.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 기사에 뭐라고 나왔냐면 국민연금이 앞으로 3, 4년 내에 고갈될 수 있으니
국민들한테 세금을 30% 더 떼야 2050년도에 연금이 고갈되지 않는데. 이거는 솔직하게 말하면 지금은 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받을 거니까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근데 나중에 노후를 맞이하는 우리가 문제인 거야. 그때 연금이 없으면 어떻게 해? 그러면 내가 노후에 어느 정도 자금이 있으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볼게요. 네. 노후 최저생활비예요. 1인 최소, 결혼 안 했어. 나 혼자. 1인 최소 노후 생활비가 99만 원이래요. 근데 결혼했어. 와이프랑 나랑 두 가족이야. 그러면 최소한 160만 원 정도래요. 아까 짜장면 한 그릇에 얼마죠? 이거 이 99만 원 짜장면 몇 그릇 못 먹어. 요 정도는. 근데 적정한 생활을 유지하려면 225만 원 정도가 필요해야 돼요. 때로는 영화도 보고 삼겹살도 먹고 가끔 외식도 하고 이러려면 이 225만 원이 필요하대요. 그 수치를 따져봤을 때 노년에 최소한 필요자금이 5억 5천이래요. 근데 적정한 필요자금은 8억 1천만 원이래요. 우리 아까 10억 모으는데 몇 년 걸렸죠? 10억 모으는데 100년 걸렸어요. 네. 100년 걸렸어요, 선생님들. 네. 자, 여기까지가 현실 점검이에요. 여기까지가 그 사람들한테 밖에서 해줘야 될 현실 점검.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나의 플랜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나의 플랜은 이런 걸 가지고 있어. 너의 생각은 어떠니? 이거예요. 그냥 심플하게.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빠르게 얘기할게요. 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 버크 헤지스라는 사람이 약 한 200만 부가 팔렸어요. 우리나라 5천만 국민 중 5명 중 1명이 못 읽게요. 혹시 이거 보신 분 계신 분? 있어요? 뉴스계 사업 선택하고 봤죠? 왜 하필 이 걔는 예전에 안 찾아오냐고. 예전에 읽었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네, 여기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네, 파브로랑 브루노가 있었는데, 산에서부터 마을까지 물을 뜨는 일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파블로는 너무 그냥 힘들기만 한 거야. 그래서 브루노한테 제안을 합니다. 우리 일하는 시간 쪼개서 주말 시간 반납해서 나와 같이 파이프라인을 마을까지 같이 구축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더니 브루노는 야, 너 무슨 소리야. 오히려 물통을 더 크게 산에서부터 마을까지 날리면 우리는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있어. 차도 살 수 있고. 너 혼자 해. 라고 얘기했는데 파블로는 결국엔 이뤄냅니다. 근데 브루노는 너무 힘든 물통을 나르다 보니까 허리도 휘고 몸도 아프고 그래서 이제 나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밖에 나가서 설명해줘도 되고요. 이렇게 짤막하게 영상을 3분짜리로 압축해 놓은 거예요. 사업자분들 아실 거예요. 유튜브에 파이프라인 영상을 아무리 찾아봐도 9분 10초보다 짧은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찾아냈어? 근데 초상권 때문에 이거 하트로 얼굴을 갈아놨어요. 그래서 이 영상을 보여줘도 돼요. 현장에서는. 아니면 말로 설명하고 그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영상을 하나 보여줘도 되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물통 사업과 시스템적 사업을 설명을 할 때 누군가한테 필드에서 얘기할 때 그 사람한테 빨간색 글씨까지 읽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사장님, 이 물통 사업 부분 빨간색 글씨까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직업을 99%가 네. 물통을 나누고 직업으로 일을 해야 수익이 있어요. 네. 자신이 하는 일에 음악을 들으면서 네. 일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없어요. 네. 사장님, 시스템적 사업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현장에서는 시스템적 사업을 제가 읽어요. 파이프라인처럼 준비된 시스템에 의해서 수익 발생. 자신이 한 일에 대해 적은 퍼센트의 대가를 지속적으로 받아요. 넓게 펼쳐나갈수록 지속적인 수익으로 높은 소득 창출. 일을 그만두어도 수익은 지속적으로 발생. 권리 소득. 네. 이 얘기가 끝나면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사장님, 시스템적 사업하고 싶으세요? 물통 사업하고 싶으세요? 네. 그러면 얘기가 이제 얼추 얘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자, 그리고 책 소개를 반드시 해줘야 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 파이프라인 우화를 소개했을 때 그냥 내가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 책 티업을 반드시 해줘야 돼. 작가까지 얘기해주면 물론 더 좋은 거고. 우리 파이프라인의 우화라는 책이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이렇대 라고 얘기하면 이 사람한테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뭐 너네 회사에서 뭐 만들어 놓은 얘기야?
객관적인 사실인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책 취업하고 이 얘기를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은 일본계 미국인인데 노부투 기요사키라는 사람이야. 47세 때 은퇴를 하고 50세 때 책 한 권으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어. 이 책은 우리나라 국민 중 5명 중 2명이 본 책이야. 너 혹시 한번 읽어봤니? 그럼 안 읽어봤다고 얘기하겠지. 근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직업을 총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대. 저는 이렇게 설명해요. 이걸 뭐 다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저는 I부터 이렇게 쳐내려가요. I부터. I는 투자가 부부냐.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말고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 같은 사람, 기업과 기업가를 상대로 이런 투자하는 사람들을 얘기해. 이 대박 멋있지 않아? 돈이 당신을 위해서 일한대.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당신은 시스템을 소유하며 사람들은 당신을 위해서 일한대.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마치 삼성 이건희 회장님처럼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데도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구조잖아. 그러면 정말 심플하게 생각해보자고. 이 빨간색 글씨를 이쪽으로 가보자고. 직업으로. 당신은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시스템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서 밑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인 거야. 마치 물통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게 직장인의 삶이잖아요. 내가 일을 하지 않으면 내 소득은 제로가 되는 상황인 거잖아. 만약에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현재 직장인인데 내가 오늘 일을 딱 그만뒀어. 몇 개월 버틸 수 있어요? 뭐라고요? 6개월 버티면 많이 버티는 거예요. 맞아요. 2개월, 2, 3개월밖에 못 버텨. 실제로. 그리고 자, 이 문구 그대로 이렇게 가볼게요. 내가 시스템이 돼서 백날 일하는 거예요. 내가 시스템이 돼서. 마치 대신에 잠자는 동안에는 내 수입은 없지. 내가 셔터를 올려야지만 내 수입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마치 파이프라인 하나 개설한 것처럼 수도꼭지만 열면 밤낮 없이 24시간. 저 2,000원 장자에 오늘 1시간 잘 때도 오늘 하루 48,000원 벌어요. 1시간에 2,000원씩 버니까 잘 때도. 자, 이렇게 파이프라인 구축하는 것처럼 이게 사업인데 사업에는 총 3가지의 종류가 있대요. 사업에는. 사업을 만든다. 여기에서 사업을 만든다라는 뜻은요. 현실에는 없지만 나오기만 하면 일상생활에서 누구나 다 활용하는 것들을 사업을 만든다라고 표현해요. 우리 카톡 생기기 전에는 네이트온을 사용했어요. 근데 카톡 생기자마자 엄청 이슈화가 돼서 카톡 없는 사람이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죠? 그리고 예전에 저 어렸을 때는요. 연필 쓰고 지우개로 닦고 연필 쓰고 지우개로 닦고 맞잖아요. 근데 샤프가 나왔다니까? 연필을 더 이상 깎지 않아도 돼. 그리고 지우개를 따로 챙기지 않아도 돼. 이런 거를 사업을 만든다라고 해요. 또 어떤 게 있을까? 예전에는 빨대가 일자밖에 없었어. 근데 구겨지는 빨대를 만들어버린 거야. 일상생활에서 너무 필요한 것들. 이거를 사업을 만든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어떤 아이템을 특출나게 개발할 수도 없고 자본금도 없잖아요. 네. 그리고 2번째, 사업을 산다. 여기서 사업을 산다라는 거는요. 내가 돈만 있으면 망할 확률이 10% 미만인 것들을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맥도날드를 우리나라에서 하나 딱 차리게 되잖아요. 사장이 망할 확률은 10% 미만이에요. 대신에 자본금은 10억 정도가 있어야 돼. 스타벅스도 마찬가지고. 자, 그리고 사업에 편승한다. 생각해보세요, 사장님들. 사업에 편승한다가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을까요? 아니에요. 혹시 타다라는 어플 아시죠? 타다. 카톡이 타다를 인수하려고 했어요. 즉 다시 말해 작은 경쟁력 있는 회사가 더 큰 경쟁력이 있는 회사로 귀속이 되는 걸 사업을 편승한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왜 카톡에서 타다를 섭외를 안 했냐? 회사 재무제표를 딱 까보니까 그닥 튼튼하지 않아서 발을 뺀 거예요. 우리 뉴스키즈로 따지자면 딥C 플러스 있죠? 딥C 플러스가 어느 회사 건지 아세요? 곰평밀가루 대한제분 거예요. 그 사람은 일반 소비자들한테 일반 채널 만들어 놓고 뉴스킨의 또 다른 채널을 이용하고 싶어서 우리 사업에 합류를 한 거잖아요. 네트워크 마케팅이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 네트워크 마케팅, 정상적인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는 마케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사람한테 다 위임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이 편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트워크 마케팅을 이해하려면 유통 과정을 이해해야 됩니다. 일반 유통은 총
원가가 200원짜리가 28단계 거쳐서 소비자가 1,000원에 사게 된대요. 근데 이 유통 단계가 줄여진 게 대형 한인마트가 생기고 홈쇼핑, 인터넷 쇼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유통 단계가 줄었으니까 공장에서 바로 마트로 토스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리고 홈쇼핑은 내가 오다만 받아줄게, 너네가 바로 소비자한테 싸줘. 그러니까 당연히 소비자를 싸게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 뭐예요? 제품의 질은 굉장히 뛰어나. 내가 써보고 괜찮은 것들을 전달하는데 그 광고비를 회사에서 나한테 주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의 본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이 유통 과정에 의해서 펼쳐지는 것들. SK2 16만 9천 원짜리가 3만 4천 원. 네. 디올 원가는 12,000원밖에 안 된대요. 그리고 에스터 로더 6,300원밖에 안 된대요. 람코 8,700원밖에 안 된대요. 이런 유통 과정에 거쳐서 소비자는 엄청난 금액을 약 28배를 더 주고 돈을 지불을 한대요. 근데 여자들은 브랜드 좋고 백화점에서 산 거면 뭐 다 좋은 줄 알잖아요. 실제로는 그게 아닌데.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광고나 미디어에 의해서 어떤 물건을 초이스하지 않는데요. 사장님이 어벤져스가 재밌어야 내가 본다니까. 사장님이 선정해서 맛있게 먹어야 내가 거기 맛집을 간다니까. 제품으로 따지자면 제품만 좋다라면 누군가의 얘기 때문에 구매하는 게 되게 많아. 내가 마치 전지현사님한테 얘기 듣고 총 4개를 구매한 것처럼. 네, 그렇게 사람한테 신뢰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평균적으로. 이거는 제품 인상이에요. 요철 같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어요. 벨리 선생님인데 다크서클도 엄청 심하고. 근데 이렇게 누미스파 사용하고 180도 사용하면서 얼굴이 변화가 되면서 사업을 선택한 케이스예요. 네. 그리고 아까 해피뉴스 하신 분 김지우 사장님, 저 처음 만났을 때 말도 못했어요. 되게 피부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근데 누미스파 쓰고 똑같이 180도 쓰고 TR 하시고 나서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고 지금 사업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이건 저예요. 저는 공항 다녔을 때 엔진 때문에 얼굴이 화농성 여드름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는 사진 찍는 것도 굉장히 싫어해서 미용 사장이 잘 때 사진을 찍어서 인상을 만들어준 거예요. 네. 네, 저도 되게 통통했어요. 네, 통통했는데 해독하고 저희 TR 다이어트 제품 먹고 나서 이렇게 슬림해지고 있고 지금도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이거 미경사장. 미경사장의 전직은 네일샵 원장님이었어요. 손톱망 관리하다가 손님들한테 주름을 펴주기 위해서 갈바닉이란 걸 접목하려고 하다가 얼굴에서 이렇게 임상이 나오고 나서 네일샵을 바로 접고 뉴스킨 사업에 올인한 케이스예요. 어떻게 올인하게 되냐? 어머님한테 갈바닉을 전달했더니 어머님의 갈바닉이 이렇게 임상이 나온 거예요.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크서클, 그 다음에 팔자주름, 피부톤, 그 다음에 목 쇄골, 그 다음에 턱선 다 바뀌었어요. 이렇게 장모님이 이모가 내시고 모임이 많은데 나갈 때마다 제품을 왕창 받아보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미경 사장이 대리점이 된 케이스고, 저희 막내 처남이에요. 우리 미경 사장의 막내 동생. 사진만 봐도 웃기죠? 우리 영익 사장은 뉴스킨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얼굴이 이렇게 개판이 됐어요. 친구들한테 제품을 전달하러 가면 야, 네 피부나 고쳐라. 그러면서 막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TR하고 180도 쓰고 나서 어느덧 이렇게 피부가 좋아졌더니 친구가 야, 뽀샵한 거 사진 갖고 오지 마. 그래서 영상을 찍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투잡으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제 마무리 다 될 것 같고요. 제가 공항에 다녔을 때 33살이었어요. 33살 때 미경 사장이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너 60대면 뭐 할 거야? 나 바쁘니까 끊으라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미경 사장이 나는 60살 때 여행 다닐 건데 너는 폐지나 주소라 하고 전화 시작했어요. 저는 공항에서 3교대로 미친 듯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을 폐지 주는 인생으로 만들어놨어. 그래서 집에 와서 겁나 싸웠어요. 너 도대체 얼마를 벌게 나 이렇게 무시하냐. 통장 보여줘라. 딱 봤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미경 사장은 퇴근하면 자고 있고 출근해도 맨날 집에서 자고 있어. 근데 통장을 딱 봤는데 570만 원이고 590만 원이 딱 찍혀있는 거예요. 그때 뒤통수한테 딱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뉴스킨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네. 제가 그러면서 뉴스킨을 알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일단은 저는 회사는 괜찮았잖아. 선택 안 할 수도 있잖아. 근데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내가 안 하더라도 이 일은 누군가는 꼭 할 것만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은 거예요. 네. 마지막 영상 보실게요. 저는 아직 한 번밖에 찾아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살면서 나머지 기회들이 언제, 어떻게 찾아오는지, 그리고 그거를 알아채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찾아온다고 말합니다. 이 말에서 중요한 것은 세 번이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자이든 타이든 누구에게나 변화의 순간이 찾아오고 그 속에 성공의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체인지의 G를 C로 바꾸면 찬스가 됩니다. 변화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변화를 선택한 사람은 그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성장을 하려면 변화가 필요하고 변화하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면 기회가 주어집니다. 고민은 어떤 일을 선택하는 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할까 말까 망설이는 데서 생깁니다. 망설이기보다는 불완전한 채로 선택하는 것이 한 걸음 더 앞서는 길입니다. 또한 기회는 위기 안에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성공시키는 것이 기적이며 이것을 한번 체험해본 사람에게는 성공은 더 이상 기적이 아니라 일상이 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능력이 얼마나 극대화될 수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것은 능력의 한계에 도달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한 번의 기회가 찾아오면 그 기회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51대 49로 선택했으면 일단 선택했다면 50일에 100을 다 걸어야 합니다. 이것이 찬스를 석세스로 만드는 길입니다. 이분은 하석태라는 분인데요. 보험 영업사원으로 시작해서 인간 승리예요. 대기업 CEO까지 되신 분이거든요. 자, 이제 사장님들한테 마지막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빨간 버튼을 누르든 녹색 버튼을 누르든 어찌됐건 목숨을 걸어버려야 돼. 혼신의 힘을 다해야 돼. 왼쪽 버튼을 누르면요 60세까지만 매달 30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녹색 버튼을 누르면요 오늘부터 150 죽을 때까지 곡절로 받아요. 사장님들은 어느 버튼 누르고 싶으세요? 사장님 어느 버튼 누르고 싶으세요? 두 개 다 나가.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녹색 버튼 누르고 싶으시죠? 여기서 마무리 딱 하면 되는데 사장님 그러면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같이 공부해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강의 완전 죽였어. 최고였어 오늘. 감사합니다.